자, 오늘 세계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주 연속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영광인 줄 알아. 대신 축구 이야기인데 세계사 시간이니까 옛날 이야기. 옛날 얘기요. 네. 영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런던. 런던. 예. 런던에서 있었던 이야기. 런던 이야기. 1988년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네. 런던.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92년에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했죠? 그렇죠. 네. 출범했는데 이 프리미어리그 출범한다 발표한 게 91년이에요. 그러면 올해로 30년 됐어요. 그러네. 그래서 아마 내년 되면 30주년 뭐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이 언론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미리 선수 칩시다. 네. 이번 달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번 달에 프리미어리그가 우에파 랭킹에서 리그 랭킹에서 라리가를 제끼고 다시 1위가 됐어요. 1위였어요? 거의 10년 만입니다. 야. 네. 그래서 어떻게 프리미어리그가 저 세계 축구에서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었느냐? 그 시작점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리그가 왜 생겼는지 요거예요? 그렇죠. 뭐 왜 생겼는지 이렇게 될 수 있죠. 보통 왜 생긴 것 같아요? 이동현 학생은? 저는 뭐 듣기로 어. 헤이젤 참사. 헤이젤 참사 네. 85년에 벨기에 헤이젤 스타디움에서 거기서 유로피안컵 결승이었어요. 그렇죠. 유벤투스하고 리버풀. 훌리건 때문에 싸움 때문에. 39명인가 죽었어요. 네, 많이 부상당하고. 보통은 이제 그렇게들 많이 얘기해요. 85년 헤이젤 참사, 또 89년에는 잉글랜드 FA컵 준결승 노팅엄 포레스트와 리버풀전 압사 사고죠. 네. 너무 많이 죽었어요. 와서. 입석이었으니까 당시에는 네. 압사 사고로 또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가 출범했다. 네, 근데 저는 왜 그것 네. 때문에 출범을 물론 하지? 이제 그런 것도 원인이 돼요. 뭐 그래서 한간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뭐 해외 축구 지식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뭐 그렇게 해서 잉글랜드 축구의 그 실추된 이미지 회복, 출전 정지를 당했잖아요. 유럽 네. 대항전에 잉글랜드 클럽들이 5년간 맞아요. 80년대 중반에 그게 컸다고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70년대 중후반부터 80년대 중반 헤이젤 참사 그 전까지 잉글랜드 클럽들이 거의 계속 우승했었어요. 네. 리버풀이 뭐 계속하고 노팅엄 포레스트 한 2번 하고 아스톤 빌라도 82년에 우승하고 그렇게 헤게모니를 유럽 축구에 잡고 있다가 그런 참사 이후에 완전히 출전 정지당하고 침체되고 그래서 한간에는 옛날에는 뭐 잉글랜드 정부 또 잉글랜드 FA 축구협회에서 주도하에 프리미어리그로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이미지 있... 세탁. 그렇죠. 이미지 이런 세탁. 얘기도 있었지만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왜요? 네.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그 당시 분위기의 배경이 됐을 수는 있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다른 얘기가 속사정이 있어. 있었구나. 88년 얘기를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1988년에 우리나라는 올림픽이 있었지만 런던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두 인물이 있습니다. 네. 한 인물은 데이빗 딘. 데이빗 딘. 네. 데이빗 딘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또 한 분은 그렉 다이크. 그렉 다이크. 네. 그렉 다이크. 이 인물이 88년 런던의 한 일식집에서 첫 만남을 갖습니다. 잉글랜드의 정론지인 가디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회고록을 인용해서 쓰면서 중요한 인물이에요?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 그래요? 뭔가 이분들은 역사에서 누구냐? 항상 네. 만날 때는 결탁을 하거든. 맞아. 그렇지. 이해관계가 있는 거지. 네. 그러면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프리미어 리그라는 거를 보게 된 거다. 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오. 근데 어떡해요? 이 사람은 누구냐? 흥미진진해. 오. 어느 클럽의 부회장. 어딜까요? 클럽. 아스날. 뭐지? 아스날. 아스날 부회장인데 이분이 예전에 미국에서 조금 플로리다인가 뭐 산 적도 있다 그러고 미국 스포츠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신 분이고요. 미국 스포츠 하면 뭐예요? 돈이요. 돈, 마케팅 네. 그런 부분이죠. 네. 그런 부분에 이해도 많고 전체적으로는 약간 개방적인 뚫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아스날도 당시에 빅클럽이었는데 당시에는 빅5가 있었어요. 어느 클럽 있었을까요? 불만이 있었다니까 아스날. 아스날 들어가네요. 네, 아스날, 맨유. 맨유 맞아요. 오. 맨유. 리버풀. 리버풀 좋아요. 첼시. 첼시는 아니에요. 아니? 땡. 토트넘. 오. 네. 빅5의 토트넘? 마지막 한 팀은 어딜까요? 에버튼이에요. 에버튼. 아. 빅5가 비단 데이빗 딘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수뇌부들이 다 불만이 많았습니다. 있었어. 네. 왜 있지? 불만이? 돈 때문에. 돈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도 잉글랜드 리그를 관장하는 리그가 어디예요? 더 풋볼 리그예요. 줄여서 TFL로 할게요. TFL. 네. TFL에서 당시 잉글랜드
디비전 1 일부 리그죠. 네. 디비전 2 뭐 이렇게 해갖고 하부리까지 관장을 하고 있었어요. 프로리그를. 음. 프로리그니까 중계도 하려면 중계권을 방송사에 팔잖아요. 네. 네. 방송사에 파는 구도가 뭐 예전에는 뭐 BBC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예요? KBS 같은 거예요. 네. 그다음에 뭐 ITV 뭐 이런 방송사 있어요. 일종의 지상파 개념이긴 하지만 여기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은 SBS 같은. 스브스. 네, 스브스 같은 지역 방송국이에요. 런던에도 뭐 방송국이 있고 여러 방송국이 있지만 보통은 축구 리그를 그냥 이런 데다가 팔아요. 뭐 전 경기를 지금처럼 막 다 중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요 경기들만 중계를 하고 웬만한 팬들은 어떻게 해요? 다 경기장으로 갑니다. 네. 아, 그렇죠. 경기장으로 가서 경기를 보고 일종의 빅매치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경기들 간혹 중계를 할 때 TV로 보죠. 근데 중계권 배분을 TFL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데서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일부 리그 쪽에 한 50%를 배당하면 나머지 2부, 3부 이쪽 하부 리그 쪽에 나머지를 또 배분을 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시청률 차이 많이 나겠는데? 그렇죠. 시청률 맞아요. 이런 팀들 경기는 성적도 좋고 인기도 많고 중계가 이 팀이 섞이면 시청률이 막 높아요. 아, 난리 나겠네. 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이쪽 왜? 더 챙겨줘야지. 그렇죠. 잘 나오는데 자기네들 때문에 살아가는 건데. 중계권료가 형성이 되고 방송국이 시청률이 높아야 광고도 받고 해서 중계권 가격도 올라갈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다 원인이 자기네들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한테 떨어지는 건 없는 거야. 네. 왜? 밑에 애들한테 다 주고. 그래서 얘네들한테 데이빗 딘이 이런 사람들이 계속 불만을 노출해요. TFL 쪽에. TFL 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린 그걸 어쩔 수 없다. 그렇죠. 형평성이 있는데 뭐 이러겠죠. 얘네들도 역시 착하게 얘기해. 이사회에서 투표를 하려면 얘네들도 다 한 표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얘네들 쪽수가 엄청 많잖아. 아, 일부 리그에 비해서. 아, 원래 쪽수로 밀면 못 이겨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안건이 통과가 안 돼. 아, 못 이겨. 얘네들을 위해서 뭘 조금 개정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얘네들 입장에서 뭐 가만히 있어도 중계권료 떨어지고 배분돼서. 근데 그거를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결국은 이러한 불만들은 많지만 해결 방법은 없고 네. TFL은 물론 약간 보수적이에요. 잉글랜드 전체적인 뭐 분위기가 그렇지만 당시 보수적인 그 리그를 계속 견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을 유심히 보던 인물이 바로 그렉 다이기입니다. 뭐 한 사람이에요? 방송국 사장님. 네. 네. 방송사님 중요하지. 중계권이 이쪽으로 어떻게 팔렸냐면 86년부터 2년 계약. 2년 계약은 630만 파운드 정도 팔았다 그래요. 630만 파운드. 지상파 쪽에다가 뭐 그래서 BBC나 뭐 이런 데서 틀었겠죠. 같이. 근데 88년에 그렉 다이익은 누구였냐면 ITV 회장이었어요. 아. 지금 치면 SBS 회장. 이 ITV가 88년에 야, 좀 중계권 시장의 주도권을 우리가 좀 가져와야겠다.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다 다 사야죠. 다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독점 중계권. 그렇지. 독점이지. 독점 중계권을 확보를 합니다. 이러려면은 돈을 많이 내야 BBC 이런 데 다 제끼고 독점 중계권을 따올 거 아닙니까? 4년에 4,400만 파운드. 와. 한 115니까 엄청나게 늘은 거죠. 근데 너무 이 ITV 입장에서는 사실은 독점 중계권을 사느라고 비싸게 사온 거예요. 이런 경기들을 조금 하면 시청률이 많이 나오고 광고도 좀 팔리긴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이런 경기들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 팀들 투자 경기만. 대비 수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돈을 벌어야 독점 되는데. 중계권을 따온 대신에 지금 체계로 계속 간다면 적자. 그렇지. 적자지.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렉 다익 입장에서는 해법을 찾아야 됐어요. 다른 게 필요하네. 네. 돈이 서로 나올 구조를 만들어야지. 이해관계가 맞는 역시 데이빗 데인을 만나야겠다. 돈 냄새 그래서 88년에 런던의 일식집. 일식집에 데인을 불러서 만납니다. 그날이었어. 예, 제안을 합니다. 그렉 다익이. 야, 내가 너희 클럽 중계권 따로 살게. 오? 너네 거만 독점 중계를 할 수 있게만 해줘. 오, 땡큐지. 따로 살게. 와, 엄청난 금액인 거예요. 클럽이 봤을 때는. 아, 솔깃하네. 다른 클럽들 입장도 좀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는 뭐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언론에서도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솔솔솔 그런 얘기들이 워낙 불만들이 이쪽이 많으니까 흘러나왔지만 야, 니네들끼리 빅5 미니 슈퍼리그를 하나 만들어라. 돈 만들어줄 테니까 나와.
자본주의 사회야. 빅5 미니 리그를 만들고 너희들이 우리한테 독점 중계 할 수 있게 권한을 줘라. 어차피 니네들 거로만 장사를 하면 니네들 경기로만 우리 흑자 만들 수 있고 중계권 너희들한테 많이 줄 수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더 풋볼리그로 안 흘러가겠어요? 아, 거기서 가죠. 흘러가죠. 야, 쟤네들 작당들을 하고 있다. 이거 나 빼놓고 이상한 얘기하네. 그래서 더 풋볼리그가 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우리 100년 역사의 잉글랜드 리그가 이렇게 쟤네들의 작당에 놀아나면 되겠느냐.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언론 플레이를. 우리는 원팀, 원게임 뭐 이런 식의 선언문도 낭독을 하고 잉글랜드 팬들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인 팬들이 많잖아요. 아, 거기 보수적이죠. 나라 자체가 좀 예. 전통을 중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여론몰이에 성공하는 느낌으로 갑니다. 팬들도 야 그래 우리 전통을 지켜야지. 쟤네들은 저 지들끼리 돈 벌려고 나간다는 거 아니야? 다른 팬들 또 지지를 받죠. 뭐 그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아 이거 쉽지 않네. 이 둘을 중심으로 해서 방법을 찾죠. 야 아군이 필요하다. 팬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을 갖춘 아군이 필요하다. FA로 가자. FA. 아, 머리 좋다. 나라 잉글랜드 쪽. 축구협회입니다. 이 나라 축구협회는 당시에 더 풋볼 리그, 리그를 관장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프로축구연맹이에요. 네. 여기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연맹과 협회 이런 느낌이네. 그렇죠. 별로 달갑지 생각 안 하던 TFL이에요. FA 네. 입장에서 보면. 그걸 알죠? 이 두 분은. 갑니다. 네. 머리가 좋아요. 자, FA님. 우리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새로운 미니 슈퍼리그 혹은 프리미엄 리그를 만듭시다. 오. 누구 주도하에? 형님들 주도하에. FA를 달고 형님 주도하에 새롭게 리그를 만듭시다. FA에서 좋아하겠죠. 좋은데 그거? 너네 근데 잘 추진해 볼 수 있겠어? 어떤 안들이 있는데 설득시킬 수 있는 안들. 그래도 팬들이나 전체적인 또 이 5개 클럽 가지고는 힘드니 다른 회원 클럽들을 데리고 오려면 네. 설득시킬 수 있는 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선된 안들을 제시를 하면서 조금씩 지지를 받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는 완전히 이쪽 팀으로 지지를 받는 모양새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리그에 대한 밑그림도 나오고 모든 프리미어 리그라는 가칭 프리미어 리그라면 프리미어 리그에 참여한 회원 클럽들은 똑같은 동등한 표를 한 표씩 행사할 수 있고 모든 안건에 대해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 지지가 있어야 그 정책이 안건이 성립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팀들에게 균등하게 중계권료를 배분하겠다. 네, 그래서 뭐 50, 뭐 25, 25 뭐 이런 정책들이 나옵니다. 중계권은 똑같이 50% 분배하고 나머지는 뭐 생중계 횟수에 따라서 클럽들에서 더 주겠다? 약간의 차등 배분하는 뭐 이러한 방식들이 섞여 있는데 다른 리그, 빅리그에 비하면 엄청나게 균등하게 돈을 배분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빅클럽들 외에도 다른 클럽들 참여하는 클럽들도 매력적인 좋은 거죠. 부분이죠. 네. 대신 이제 하부 리그 클럽들만 불만이 많고. 아, 그거 어쩔 수 없어.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중심 하에서 클럽들이 모입니다. 결국은 프리미어 리그 출범 이렇게 하겠다 선언합니다. 그게 그게 91년이죠? 91년에 네. 91년에 선언합니다. 자, 이제는 리그가 딱 선언을 했으니 뭘 팔아야 돼요? 중계권? 중계권을 팔아야 됩니다. 네. 새롭게 시작하는 프리미어 리그 중계권. 입찰 들어갑니다. 입찰. 근데 그동안 주도했던 데가 어디예요? 그렉다이기 ITV. 그렉다이기 입장에서는 빅5의 지지를 받았었고 분명히 이걸 주도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도권이 있다 생각을 했겠죠. 참여를 하는데 BBC는 우리나라 KBS도 그렇지만 돈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힘들어. 그리고 갑자기 추가가 된 회사가 새로운 있습니다. 신흥 강호야? 스카이비. 이 어. 회사는 뭐냐?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 아시죠? 언론 재벌. 예. 뭐더? 루퍼트 머독이 잉글랜드 쪽에서 사업은 위성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접시. 스카이라이프 네. 그거예요? 위성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스카이 TV라는 이제 회사를 하는데 네. BSB라는 잉글랜드 위성 회사를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이쪽 시장을 이제 가져가게 됐어요. 네. 근데 계속 적자입니다. 아. 왜? 루퍼트 머독은 미국에서 장사하는 분이고, 네. 미국은 시장이 페이퍼뷰 시장이 많아요. 이미 많이 정착이 돼 있어요. 페이퍼뷰가 뭐예요? 일종의 PPV라 그러죠.
볼 때마다 돈 아, 내라. 페이퍼뷰. 네. 난 페이퍼인 줄 그러니까 유료예요, 유료. 쉽게 얘기하면은 유료 구독 서비스인 거예요. 비스카이비 가입해서 위성으로 여러 알아. 컨텐츠들 항목들이 있죠.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있으니 너네 돈 내면 이거 볼 수 있어. 근데 이 시장이 사실은 잉글랜드 내에서는 사실 조금 생소했죠. 그렇죠. 미국에 비해선. 미국은 이미 그 전부터 시작을 했던 페이퍼뷰 문화가 있지만 머독은 잉글랜드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적자인 거예요. 이 접시 사업이 위성. 근데 프리미어리그 한다고 딱 계산해 보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적자를 흑자로 네. 만들 수 있다. 당시에 스포츠 카테고리에는 럭비, 크리켓 이런 게 있었는데 중요한 축구 이 판권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이쪽에 지상파 쪽이 그냥 넘어갔었으니까 이쪽은 당시에는 그냥 무료로 지상파 개념으로 틀어버리는 중계권이었잖아요. 유료 시장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비스카이비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토트넘의 회장인 앨런 슈거라고 있었어요. 앨런 슈거가 여기 루포트 머독 회사 비스카이비에 접시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이고야. 아이고. 또 이렇게 결탁이 네. 되는구만. 앨런 슈거가 머독한테 조언을 합니다. 저 술 한잔 했어. 자, 요 입찰 시장에 주도권을 잡으려면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입찰가도 중요하고 뭐 조건도 중요하지만 BBC도 잡으세요. BBC는 88년에 ITV로 판권이 넘어갔죠. 네. 그래서 88년부터 지금 한 4년 가까이 자기네들 오랫동안 해오던 매치 오브 더 데이, 알죠. MOTD 뭐 이렇게 부르죠. 매치 오브 더 데이. 지금은 게리 리네커가 진행하는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이죠. 네, 라이브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같이 병행하는 이 프로그램을 못 하고 있었어요. 왜? ITV가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판권을. 독점이니까. 이거를 지금 한 4년 가까이 못 하고 있다 보니까 BBC는 이게 지금 오랫동안 하던 전통 있는 프로그램인데 갈증이 있구나. 갈증이 있죠. 머독 가려운 데를 쪽에서 긁어줬다. 꼬셨어. CEO 시켜서 앨런 슈거가 그렇게 얘기를 조언을 했죠. 머리 좋은 애들 많네. BBC도 좀 꼬시세요. 왜? 판권 사면 매치 오브 더 데이 하이라이트 패키지 넘겨드릴게요. 하이라이트 패키지. 그러니까 BBC는 그래. 좋아. 점점 이쪽 편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클럽들, 여기에 참여한 나머지 클럽들은 나름 뭐 런던에서도 아스날도 있고 토트넘도 있지만 첼시나 크리스탈 팰리스 뭐 이런 팀들도 팬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게 약간 불만이 있었어요. ITV 쪽에. 이런 클럽들은 또 비스카이비 쪽으로 많이 붙습니다. 야. 입찰이 들어갔어요. ITPB가 2억 엄청난 거액이죠 이것도. 한 2억 6천만 파운드인가? 예, 2억 6천만 파운드의 시즌에 라이브 경기를 한 30경기 라이브 하는 조건 입찰 딱 들어갔어요. 이때만 해도 그렉 다이크는 야 뭐 여기는 우리 팀이겠지. 이렇게 해갖고 무조건 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생각했지. 입찰 이길 수 있다. 루퍼트 머독이 정보가 샜습니다. 쟤네 얼마? 자, 더 질러. 3억 400만 파운드인가 그렇습니다. 끝났어. 3억 400만 파운드의 시즌의 라이브 60경기 라이브. 두 배를? 네. 이 사람은 축구 컨텐츠의 이 페이퍼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그리고 이 축구 컨텐츠 시장의 중계권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에 대해서 미국 시장과 호주 시장을 잘 알았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수완이 있었어요. 무조건 미리 된다. 얘기하고 있어. 무조건 된다. 저거. 이거 돈 된다를 그래서 알고 접근이야. 입찰 네. 믿었던 토트넘도 배신합니다. 그렇죠. 네, 여기로 갑니다. 나머지는 ITV 투표를 했지만 그래서 ITV가 집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ITV는 완전 그냥 밥상 차려놓고 물 밥 못 먹었지. 먹었네. 그렉 다이크는 그래서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좀처럼 됐죠. 파는 다 깔아놨죠. 그러니까요. 파는 다 깔아놨는데 마지막에는 루퍼트 모독이 먹었죠. 야, 네, 갑자기 그러면- 엄한 애가 들어와서 먹네. 그렇죠. 그러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시장은 스카이스포츠 독점 중계로 장기간 판권 시장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BBC는 매치 오브 더 데이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 시장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루퍼트 머독은 자금력이 있잖아요. 네. 바로 이것도 일종의 서비스업이잖아요. 서비스업이면 일단 품질을 좋게 만들어줘야 된다. 각종 민방이나 이런 데서 터져 있던 여러 가지 불규칙한 포맷들을 정리를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출범하면서 모든 포맷 통일화, 규격화, 장비들도 지역 민방들이나 여러 가지 분의 투자, 고품질의 퀄리티 높은 중계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투자를 합니다. 이 페이퍼뷰 시장이 초반에는 잉글랜드에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겠죠. 야, 그동안 중계 많이 해주진 않지만 라이브로 지상파에서 틀어주고 해서 봤는데 아니면 우리가 직접 가고 하면서 저렇게 비싸게 내고 봐야 돼? 거부감이 있었죠. 물론 지금도 거부감이 있어요. 페이퍼뷰는. 지금 고가입니다. 잉글랜드에서 프리미어리그 보려면 유료로. 그럼에도 이거는 누구를 위한 시장이에요? 이 사람의 운영을. 구단이 살고 리그가 살쪄야 산업화가 돼야 결국은 고품질의 컨텐츠를 축구 중계, 축구 경기를 서비스할 수 있고 그건 너희들한테 좋은 거다. 그 돈의 값어치를 시켜줄게. 결국은 마인드 좋네요. 일종의 리그의 산업화의 시점이 된 거죠. 프리미어 리그로만 보면. 그래서 출범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자금의 선순환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 또 여러 가지 투자가 되면서 비스카이비는 적자였던 회사가 93년에 바로 흑자가 됐어요. 1년 만에요? 대박. 흑자로 돌아섰고 그 이후에도 중계권 시장은 당시에는 뭐 몇 개국 중계도 안 했어요. 10개국도 안 돼요, 초반에는. 지금은 뭐 지금은 200 한 몇십 개국이죠? 거의 전 세계 다 200 한 20개국 이상이죠. 그리고 중계권 시장도 지금 거의 20배 이상 증가했죠. 네, 엄청나게 큰 시장이 되면서 리그는 어떻게 돼요? 또 투자를 하고 그 돈으로 자기네 유소년 시설에도 투자하고 또 선수를 사오는 데도 투자하고 그럼 선수가 좋은 선수들이 들어오겠죠. 자꾸 들어오고 시스템도 약간 개방적, 인터내셔널하게 바꾸고 외국인 감독도 들어오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해외에서 뭐가 들어와요? 투자가 들어옵니다. 야 저기 투자할 만하네? 그러니까 막 잉글랜드, 런던 헤로 백화점 보유하고 있던 알파이드 같은 이집트 풀럼 딱 사고 중동, 러시아, 로만 아브로모비치 그렇죠. 중동에 있는 자본들. 이게 물론 뭐 이상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뭐 얘기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근데 하지만 지금은 성공한 그렇죠. 플레이잖아요. 현재는 뭐 유럽에선 최고 리그가 됐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가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그렇죠. 흐름인 것만은 맞죠. 네. 좋은 선수들이 많이 가면은 좋은 감독들이 또 많이 가고 좋은 품질의 경기들이 나오고 성적은 또 자연스럽게 또 좋아지고 올라오고. 유럽 내에서도 그렇죠. 계속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구도가 됐다. 그래서 결론은 뭐 우리가 여러 얘기 프리미어리그 뭐 이제 30년 되면 역사들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작은 만남에서부터 그냥 돈을 더 벌기 위한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의한 시작에서부터 이런 큰 그림들이 자꾸 발전이 된 거죠. 저는 정말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선례를 보고 우리나라도 좀 잘 이런 자본의 선순환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세계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리그들이 그 나라의 환경에 맞춰서 계속 발전하려고 하지만 지금 어떤 게 문제였고 어떤 개선책이 뭐 필요한지는 알지만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 막혀서 움직이지 않거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간을 그냥 보낸 부분이 있거든요. 맞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맞아요. 하지만 이런 움직이는 사람들 때문에 일이 진행이 되고 결국은 변화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있어야 돼.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각 나라 리그들도 뭐 현질에 안주하면 시간만 가고 맞아요. 결국은 고인물이 됩니다. 음. 시대에 부응하면서 변화할 수 있도록 능동적 자세를 대단한 갖는 것 같아요. 그런 K리그가 또 됐으면 좋겠어. 네. 이게 고정관념을 깨야 돼. 진짜 우리 방송 같은 경우도 지금 얘가 고정관념 엄청 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시즌 4 고정관념 깨기 위해서 엄청난 지금 네.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를 더 깊숙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있었던 당시의 비화들 그런 것들을 재미있고 세세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함축적으로 짧게 러프하게 얘기한 거예요. 짧게 아,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나머지 얘기 자세한 얘기들은 다른 시간에 시간을 내서 얘기를 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세계사 시간에는 프리미어리그 30년 맞이해서 출범한 이야기. 네, 그리고 또 유럽 랭킹에서 프리미어리가 1위로 올라서 이번 달을 기념을 해서 출범할 때 옛날 이야기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가세요. 네.